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정남이라고 합니다. 올해 76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도 그랬어요. 딸 은정이가 전화를 했죠. 아빠, 오늘 시간 돼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현수 씨랑 같이 갈게요.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밥은 먹고 와? 아니요, 거기서 같이 먹어요. 아빠 냉장고에 뭐 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김치통이 하나 있었고 멸치볶음이 반쯤 남은 그릇이 있었어요. 김치 있고 반찬 조금 있어. 그럼 제가 반찬 좀 사갈게요. 고기도 구워드릴게요. 에이, 그냥 와. 뭘 그렇게까지. 아빠, 저희가 먹을 거예요. 그럼 이따 봬요. 은정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보니까 11시였어요. 점심때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았죠. 저는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먼지가 좀 쌓인 것 같았어요. 걸레를 가져와서 탁자를 닦았어요. 은정이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문을 여니까 비닐봉지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서 있더군요. 뒤에서 현수 씨가 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삼겹살 샀어요. 그냥 오면 되지. 뭘 이런 걸. 저희가 먹을 거예요. 아빠도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현수 씨가 신발을 벗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왔어. 고생했어.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은정이가 봉지를 부엌 쪽에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이 멸치 언제 볶은 거예요? 글쎄, 한 일주일 됐나? 버려야겠어요. 색깔 이상해요. 은정이가 쓰레기통에 멸치를 버렸어요.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은정이는 싱크대 앞에 서서 상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현수 씨와 마주 앉았어요. 현수 씨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뭔가를 꺼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똑같지.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그래. 병원은 잘 다니세요? 응, 한 달에 한 번씩 가. 동네 내과 가서 약 타고 와. 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좀 진지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선뜻 꺼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갔어요. 은정이가 상추를 접시에 담고 있었어요. 아빠,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알았어.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앉았어요. 현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서 탁자 위에 펼쳐 놓았어요. 흰 종이에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죠. 아버님,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응? 무슨 일인데? 은정이가 상추 접시와 쌈장을 들고 나왔어요. 고추도 몇 개 작은 접시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들어보세요. 뭔데 그래? 현수 씨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아버님, 이게 뭐냐면요. 요양병원이나 복지 서비스 신청할 때 주소지가 중요하대요. 주소지? 네. 지금 아버님이 여기 사시잖아요. 이 집 주소로 등록돼 있으시고요. 저는 서류를 가까이 당겨서 봤어요. 글씨가 작았어요. 안경을 쓰고 다시 봤는데도
선명하게 안 보였어요.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양 신청하거나 복지관 이용할 때요. 저희 집 주소로 돼 있으면 처리가 훨씬 빠르대요. 왜? 복지 담당자가 저희 쪽 관할이거든요. 거기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처리돼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은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이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집은 그대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주소만 저희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정상으로만요. 실제로는 아빠가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은 여기 있는데 주소는 거기 있다고?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아빠,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우편물도 저희가 받아서 정리해드리고 뭐 중요한 서류 오면 저희가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우편물? 여기로 오면 되는데 뭐. 그게 아니라요, 아빠. 나중에 혹시라도 병원 입원하시거나 하면 연락받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주소가 저희 쪽으로 돼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 오니까 편하잖아요. 현수 씨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지금 당장은 아니셔도 돼요. 그런데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급하게 뭐 필요할 때 신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상추 한 장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아삭거리는 소리가 입안에서 났어요. 씹으면서 생각했어요. 집은 여기 있는데 주소만 다른 데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 좀 해볼게. 아빠, 급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은정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도장 찍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뭘 써야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현수 씨가 펜을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동사무소 가서 처리할게요. 지금?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요. 은정이가 고기를 접시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저는 고기 한 점을 집어서 상추에 싸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지요? 응, 맛있어. 저는 고기를 씹으면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자들이 여전히 흐릿하게 보였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은정이는 제 딸이었고 저를 걱정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왜인지 이 이야기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그 서류 이야기를 잊고 지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어요. 그런데 은정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있어. 저 지금 가도 돼요? 서류 가져갈게요. 무슨 서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요. 주소 이전하는 거요. 저는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그날 고기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아, 그거. 그런데 나 아직 생각 중인데. 아빠, 일단 처리해 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급하면 안 되잖아요. 은정이 목소리가 조금 다급했어요. 뭔가 서둘러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와. 1시간쯤 지나서 은정이가 왔어요. 혼자 왔더군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은정이가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여기요. 여기에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끝이에요. 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봤어요. 글자가 빽빽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하나하나 읽어보려고 했는데
은정이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어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전입신고서라고 돼 있죠? 아빠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쓰시면 돼요. 이거 써도 되는 거야? 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다 처리할게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좀 떨렸어요. 나이 먹으니까 글씨 쓸 때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천천히 제 이름을 썼어요. 오정남. 삐뚤빼뚤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도장은요? 응, 잠깐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도장이 어디 있었는지 한참 찾았어요. 서랍 안에 오래된 서류들이 잔뜩 있었고 그 사이에 도장이 끼어 있었어요. 먼지를 털고 거실로 나왔어요. 여기 찍으시면 돼요. 저는 도장을 꾹 눌렀어요.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은정이가 서류를 챙겨서 봉투에 넣었어요. 동작이 빨랐어요. 이제 뭐 하는 건데? 제가 동사무소 가서 접수하면 끝이에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 네, 처리 기간이요. 그러면 아빠 주소가 저희 집으로 바뀌어요. 저는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나는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빠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우편물은? 우편물은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중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가져다 드릴게요. 은정이가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중에 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은정이가 일어섰어요. 벌써 가려는 것 같았어요. 벌써 가? 네, 오늘 동사무소 가야 해서요. 시간 맞춰야 돼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을 열고 나가는 은정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탁자 위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까 서류가 있던 자리가 그대로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뭘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벌써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다 됐어요. 뭐가? 주소 이전이요. 오늘 처리 완료됐대요. 그래. 네. 이제 우편물은 저희 집으로 가요. 아빠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알았다고만 했어요. 은정이가 나중에 들를게요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현관으로 나가서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 요즘 우편함이 자주 비어 있긴 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나 그런 것들도 요즘은 문자로 오더라고요. 다시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이 깊었어요. 손등에 검버섯이 여러 개 있었어요. 나이 먹은 손이었죠. 이 손으로 아까 서명을 했어요. 오정남이라고 썼어요. 도장도 찍었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았어요. 은정이는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지낸다고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문득 약 타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저는 가방을 챙겨서 나갔어요. 동네 내과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몇 년째 같은 길을 다녔어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슈퍼마켓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면 병원이 나왔어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가 저를 봤어요. 어르신, 진료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 약 타러 왔어요. 성함이요? 오정남이요. 여자가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를 입력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르신, 혹시 주소 바뀌셨어요? 예. 주소요? 네, 여기 등록된 주소가 예전 주소인데요. 최근에 이사 가신 것 같은데. 저는 멈칫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생각이 났어요. 은정이가 처리했다던 주소 이전 말이에요. 아, 그거. 바뀌긴 했는데. 그럼 새 주소로 수정해 드릴게요. 어디세요? 그게. 저는 은정이네 집 주소가 뭔지 몰랐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딸한테 전화해 볼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2번 걸었는데도 통화 중이었어요. 죄송한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음에 와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약은 드릴게요. 그런데 다음에 꼭 주소 정정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보험 처리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을 받아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길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집 앞에 서서 현관문을 봤어요. 문은 그대로였어요. 초인종도 우편함도 신발장도 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현관으로 나가서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비어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번 확인했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죠.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도 문득 생각나면 나가서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은 우편물이 예전만큼 많이 오지 않으니까요. 고지서도 문자로 오고 안내문도 이메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우편함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어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어머, 오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하시죠? 네, 뭐 그럭저럭요. 아줌마가 우유를 집어들면서 말했어요. 저희 집 우편함에 선생님 거 잘못 온 것 같던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거. 예. 네, 이름 보니까 오정남 씨라고 돼 있어서요. 근데 주소가 이상하게 적혀 있던데. 저는 멈칫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아, 저희 집에 두고 왔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날 저녁에 아줌마가 우편물을 가져다 줬어요. 봉투였어요.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었고 제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주소가 이상했어요. 제 집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어서 안을 봤어요. 건강검진 안내문이었어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언제 온 거예요? 한 일주일 전이요? 저희 우편함에 들어있길래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줌마가 돌아가고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에 앉았어요. 왜 이 우편물이 옆집으로 갔을까요? 저는 봉투를 다시 봤어요. 주소가 제대로 안 적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모르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제 이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은정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정아.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우편물 말인데. 네.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는데 이게 옆집으로 갔더라고. 아, 그래요? 주소가 이상하게 적혀 있어. 우리 집 주소가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했어요. 아빠,
그거 저희 집 주소로 발송된 거예요. 뭐? 주소를 저희 집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나는? 아빠,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가져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건강검진 안내문도 중요한 건데. 아, 그거요. 그건 제가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앞으로 우편물은 다 너한테 가는 거야? 네, 아빠. 그게 편하잖아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봉투를 다시 봤어요. 건강검진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어요.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어요. 동네 은행이었죠. 1년에 몇 번씩 가는 곳이었어요.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내밀었어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행원이 통장을 받아서 기계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를 확인했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고객님, 주소가 바뀌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사 가셨어요? 아니요, 안 갔는데요. 은행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주소가 변경돼 있어요. 언제 바뀌신 거예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제가 모르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마 은정이네 집 주소인 것 같았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럼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동으로 연동된 거예요. 요즘은 다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바꾸지도 않았는데 은행 주소까지 바뀌다니요. 그럼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그러시려면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먼저 원래대로 바꾸셔야 해요. 그럼 은행도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저는 통장을 받아서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은정아, 은행 주소까지 바뀌었어. 네, 그래요? 응, 은행원이 그러는데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다 바뀐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 은정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그게 더 편한 거예요. 나중에 뭐 신청할 때 주소 일일이 안 바꿔도 되잖아요. 나는 불편한데. 왜요? 내가 사는 곳이랑 주소가 다르니까. 이상하잖아. 은정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라고요. 서류가 중요한 거잖아. 은행도 바뀌고 우편물도 안 오고 우편물은 제가 정리해 드린다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은정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예쁘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봤어요. 우편함이 비어 있는 게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아침에 나가서 확인해도 저녁에 확인해도 비어 있었어요. 가끔 광고 전단지 하나 들어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조차 요즘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집인데 제 주소가 아니라는 게 이상했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서류에는 다른 곳에 산다고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어요. 창문 밖으로 동네가 보였어요.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제가 살던 동네였어요.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집은 제 것이었어요. 명의도 제 이름이었고 세금도 제가 냈어요. 그런데 주소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잘 받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오정남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구청 복지과입니다. 어르신 복지 서비스 안내 전화드렸는데요. 복지 서비스라니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었어요. 저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아니요, 고객님. 작년에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용 가능하신데 주소 확인이 안 돼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작년에 뭘 신청했다는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주소가 어떻게 됐는데요? 고객님이 등록하신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반송됐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로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주소 문제였어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새 주소로 알려주시겠어요? 그게 저는 은정이네 집 주소를 여전히 몰랐어요. 딸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럼 일주일 내로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서비스 신청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아. 네, 아빠. 구청에서 전화 왔어. 무슨 일로요? 복지 서비스 뭐 그런 거. 주소 때문에 안내문이 반송됐대.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너네 집 주소 좀 알려줘. 내가 전화해야 돼. 은정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그냥 제가 처리할게요. 아빠가 일일이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일인데 내가 해야지. 아빠, 복잡해요. 서류도 다시 작성해야 하고 그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은정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점심때가 다 됐더라고요.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병원이었어요. 오정남 환자분이신가요? 네. 저희 병원 원무과입니다. 환자분 처방전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재진 예약이 안 돼 있으셔서요. 아, 그거요.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네, 그럼 예약 잡아드릴까요? 네, 좋아요. 예약을 잡고 나서 직원이 말했어요. 그런데 고객님, 등록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주소 변경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수령이 안 되셨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소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보험 청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은정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하기가 싫었어요.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지쳤거든요. 은정아, 병원에서도 주소 때문에 연락 왔어. 주소 좀 알려줘. 한참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아빠, 제가 병원에 연락해서 정리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제 일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저녁 때가 됐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억지로 삼켰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오정남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선생님 연금 수령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금이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선생님 등록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반송됐어요.
그래서 주소 확인이 필요해서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새 주소로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 달 연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연금이 안 나온다고요?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처리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아. 네, 아빠. 왜요? 국민연금에서 연락 왔어. 주소 때문에 연금이 안 나올 수도 있대. 뭐라고요? 주소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이번 주 안에 처리하래. 은정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거요. 제가 깜빡했네요. 바로 처리할게요. 깜빡했다고? 이게 깜빡할 일이야? 아빠,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빨리 좀 해줘.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은정이는 편하다고 했어요. 나중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편한 건가요? 구청에서 전화 오고 병원에서 전화 오고 연금공단에서 전화 오고 다 주소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가 돼 있어서 생긴 일이었어요. 저는 현관으로 나가서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 빈 우편함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울컥했어요. 저는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저랬어요. 가족들이랑 모여서 밥 먹고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였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은정이가 시집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집이 있었고 제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달라졌어요. 제 집인데 제 주소가 아니고 제 일인데 제가 처리할 수 없고 제 우편물인데 제가 받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은정이가 말한 대로 나중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몰랐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제 주소는 어디인가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밖이 환했어요. 해가 벌써 높이 떠 있었죠. 시계를 보니까 9시였어요. 늦잠을 잔 거예요. 요즘 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봐요. 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쓴맛이 혀에 남았어요. 설탕을 좀 넣었는데도 쓴 게 느껴졌어요. 거실 창문을 열었더니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요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정남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는 보건소입니다. 선생님, 독감 예방접종 안내 전화드렸는데요. 독감 예방접종이요. 저는 매년 맞았어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거든요. 언제 하면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선생님 주소지가 저희 관할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선생님 등록 주소가 다른 구로 돼 있으셔서요. 거기 보건소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주소 때문이었어요.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소지 기준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독감 주사도 못 맞는다고요? 제가 몇십 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주소가 다르다고 못 맞는다니요. 저는 바로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아. 네, 아빠. 보건소에서 연락 왔어. 독감 주사 맞으러 오래. 근데 주소 때문에 못 맞는데. 아, 그래요? 응. 다른 구로 가야 한대. 너네 쪽으로. 은정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제가 확인해 볼게요. 거기 보건소에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안 돼. 주소지 기준이래. 나 어떻게 하라고? 아빠, 제가 알아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걱정 말라고요? 독감 주사도 못 맞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점심때가 됐어요.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국물이 짰어요. 물을 더 부어서 먹었어요.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동사무소였어요. 오정남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희는 5호동 주민센터입니다. 선생님 주소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실거주지 확인이 안 돼서요. 실거주지요? 네. 선생님이 등록하신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쪽으로 방문 조사를 나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 거기 안 살아요. 여기 살아요. 예. 그럼 전입신고를 왜 하신 거예요? 딸이 처리했어요. 나중에 편하다고 해서. 담당자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그럼 허위 전입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안 돼요. 저는 몰랐어요. 딸이 서류 가져와서 도장만 찍었어요. 그래도 본인 명의로 하신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허위 전입이라니요. 저는 법을 어긴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원래 주소로 다시 옮기셔야 해요. 지금 바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는데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과태료요? 네. 일단 지금은 경고 단계예요. 빨리 바로잡으시면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과태료라고요. 제가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저는 은정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은정아. 네, 아빠. 왜요? 동사무소에서 전화 왔어. 허위 전입이래. 과태료 나온대. 뭐라고요? 은정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실거주지 확인했는데 내가 거기 안 산다고. 그래서 허위 전입이래. 불법이래. 아, 아빠. 그건. 은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나 잘못한 거야? 내가 편하다고 해서 도장 찍은 거잖아. 그런데 이게 불법이야?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이게 잘못 생각한 걸로 끝날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제가 지금 바로 동사무소 가서 처리할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럼 되는 거야? 네, 전입신고 취소하면 돼요. 제가 오늘 중으로 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는 뭘 한 걸까요? 딸 말 듣고 서류에 도장 찍었을 뿐인데 그게 불법이었어요. 허위 전입이었어요. 저는 법을 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은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처리했어요. 뭐? 전입신고 취소했어요.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왔어요. 그래. 네. 아빠 주소 다시 원래대로 됐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화를 내야 하나요? 과태료는? 그건 괜찮대요. 바로 취소해서 문제 없대요.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탁자도 그대로, 소파도 그대로, 텔레비전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제 주변이 달라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현관으로 나가서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비어 있었어요. 아직도 비어 있었어요. 주소는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럼 우편물도 다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 은정이네로 가버린 건가요? 저는 우편함 문을 닫았어요. 쇠붙이 소리가 쩡그락 났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어요. 화냈어요. 너무 화내서 눈이 부셨어요. 저는 불을 다시 껐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원하던 게 뭐였을까요? 그냥 조용히 이 집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약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주소 때문에 독감 주사도 못 맞고 우편물도 안 오고 허위 전입으로 과태료를 낼 뻔했어요. 이게 은정이가 말했던 편한 거였나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주소가 원래대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습관이 됐더라고요. 우편함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들어 있었어요. 하얀 봉투 2개였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서 봤어요. 하나는 전기요금 고지서였어요. 다른 하나는 광고 전단지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우편물이었죠. 저는 그걸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탁자에 놓고 고지서를 뜯었어요. 이번 달 전기요금이 5만 3천 원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많았어요. 저는 고지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오후 은정이가 왔어요. 예고 없이 왔더군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은정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응 왔어. 은정이가 들어와서 비닐봉지를 부엌에 놓았어요. 과일이 들어 있었어요. 사과하고 베었어요. 아빠, 어제 일 정말 죄송했어요. 은정이가 거실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됐어. 이제 원래대로 됐잖아. 그래도 아빠가 놀라셨을 텐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정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그런데 말이에요. 응? 주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저희 집으로 갔던 우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 네.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은정이가 가방에서 큰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했어요. 그걸 탁자 위에 놓았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건강검진 안내문, 국민연금 안내문, 은행이자 소득 통지서, 보험 만기 안내, 구청 복지 서비스 안내. 제가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었어요. 이게 다야? 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중요한 건 다 처리했어요. 처리했다고? 은정이가 말했어요. 설명하듯이 천천히 말하더군요. 건강검진은 기간 연장 신청했고요. 연금은 주소 변경했고 보험은 자동 연장됐어요.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하시려면 일일이 전화하고 방문하셔야 해요. 제가 대신 처리한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저는 편지들을 내려다봤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은정아. 네. 앞으로 우편물은 여기로 오는 거지? 네, 아빠. 주소가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소는 돌아왔는데 제가 놓친 것들은 안 돌아왔어요. 은정이가 일어섰어요.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저녁에 현수 씨가 일찍 들어온대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을 열고 나가는 은정이를 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왔어요. 탁자 위에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날짜를 확인했어요. 한 달 전, 두 달 전, 어떤 건 석 달 전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 편지들을 그동안 못 받았어요. 은정이네 집으로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은정이가 처리했다고 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예요. 저는 편지들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서랍을 열어서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이걸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이미 지나간 일들이니까 버려도 되는 걸까요? 결국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을 하나 넣었어요.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은정이가 가져온 편지 중에 보험 만기 안내가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서 그 편지를 꺼냈어요.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만기일이 지난 달이었어요. 은정이가 자동 연장됐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자동응답기가 나왔어요. 상담원 연결은 1번을 누르세요. 1번을 눌렀어요. 연결음이 길게 울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보험 만기 확인하려고요.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제 정보를 말했어요. 상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만기 보험금은 지난달에 지급됐습니다. 어디로요? 등록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최근 내역을 봤어요. 지난달 20날짜에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100만 원이었어요. 아, 네. 확인했어요. 추가로 도와드릴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보고 있었어요. 100만 원이 들어온 줄 몰랐어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은정이가 처리했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밤이 됐어요.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를 생각했어요. 주소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우편함에도 다시 편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제가 받지 못한 것들, 제가 알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은정이는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착한 딸이었죠. 그런데 제가 원하던 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일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편지를 받고 확인하고 처리하고 싶었어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동안 편지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동안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요. 은정이가 가져온 편지들이 다일까요? 혹시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처리된 게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불안했어요. 주소는 돌아왔지만 제 일상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고지서가 오고
광고 전단지가 오고 그랬어요. 예전처럼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편지를 볼 때마다 이게 전부인지 확신이 안 섰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동네 은행에 갔어요. 통장에 돈을 좀 넣으려고요. 창구에 앉아서 통장을 내밀었어요. 입금하시려고요? 네. 은행원이 통장을 받아서 기계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고객님, 주소가 또 바뀌셨네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소가 또 바뀌었다고요? 최근에 또 이사 가셨어요? 아니요, 안 갔는데요. 은행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제가 모르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소는 은정이네 집 주소였어요. 이거 언제 바뀐 건데요? 한 달 전이요. 주민등록 연동되면서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 달 전이라면 제가 주소를 원래대로 돌리기 전이었어요. 그때 은행 주소도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또 바뀌어 있다고요? 지난번에 원래 주소로 돌렸는데요. 주민등록은 돌아왔는데 은행 시스템에는 이전 변경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런가 봐요. 다시 정정 신청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주소 변경 신청서였어요. 저는 또 서류를 작성했어요. 제 주소를 썼어요. 몇십 년을 산 집 주소를요. 이거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엔 수동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자동 연동 해제할게요. 그럼 다시는 안 바뀌는 거죠? 네. 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시면 안 바뀌어요. 저는 서류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은행 주소 하나 고치는데 이렇게 힘이 들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우유하고 계란을 샀어요. 계산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말을 걸었어요. 오 선생님, 이사 가신다면서요? 예. 저는 깜짝 놀라서 아저씨를 봤어요. 누가 그래요? 옆집 아줌마가 그러던데요. 선생님 집 우편함에 우편물이 안 온다고 이사 가신가 봐요. 아니에요. 저 안 가요. 여기 살아요. 아저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근데 우편함이 비어 있다던데. 주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저는 우유와 계란을 들고 슈퍼를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가 이사 간다고 생각한다니요. 우편함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 본 거겠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 앞에 섰어요. 문을 열기 전에 우편함을 봤어요. 비어 있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왔더군요. 저는 우편함을 오래 보고 있었어요. 이 우편함에 편지가 오지 않았던 한 달 동안 동네 사람들은 제가 이사 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도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요.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계란도 넣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정이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응. 아빠, 오늘 은행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은정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은행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아빠 주소 변경하셨다고. 그래, 또 바뀌어 있더라. 아, 그거요. 제가 깜빡하고 은행은 안 바꿨나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정아,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가요? 주소 말이야. 은행도 바뀌고, 보험도 바뀌고, 다 바뀌어 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은정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다 확인했어야 했는데.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뀐 거야? 은정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너 알아?
몇 군데나 바뀐 건지. 글쎄요. 주민등록하고 자동 연동되는 데가 많아서요. 그럼 다 찾아서 바꿔야 되는 거야? 아빠가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연락 올 때마다 하나씩 고치시거나. 저는 기가 막혔어요. 하나씩 고치라고요? 제가 언제 그걸 다 고쳐요? 은정아. 네.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조용했어요. 은정이가 뭐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미 돌려놓았잖아요. 주소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 은행, 보험, 병원 다 따로따로 바뀌어 있어. 나는 그걸 언제 다 고쳐?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난 건지 답답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확인해서 하나씩 고쳐드릴게요. 내가 고치면 뭐해? 내가 확인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는데 오늘은 슬퍼 보였어요. 제 주소는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 정보들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은행도, 보험도, 병원도 어디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다 고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두 달? 아니면 1년?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피곤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몇 년 전에 형광등을 바꿨는데 그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주소가 바뀐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은행, 보험, 병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신사, 카드회사, 세무서, 우체국. 제가 가입한 게 뭐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났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하나씩 펼쳐서 봤어요. 보험증서, 은행 통장, 신용카드 영수증, 통신비 고지서. 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서류에는 옛날 주소만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서류들을 탁자 위에 쌓아놓고 하나하나 분류했어요. 은행 관련, 보험 관련, 통신 관련, 공과금 관련. 4개 더미가 생겼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정신이 좀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5시였어요. 해가 뜨려면 1시간쯤 남았더라고요. 저는 다시 거실로 와서 앉았어요. 서류 더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다 확인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침이 됐어요.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통신사였어요.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주소 확인 좀 하려고요.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정보를 천천히 말했어요. 상담원이 타자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객님, 등록된 주소 알려드릴까요? 네. 상담원이 읽어준 주소는 은정이네 집이었어요. 이거 언제 바뀐 건가요? 한 달 전에 변경됐네요. 주민등록 자동 연동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자동 연동.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바뀌다니요. 그럼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네, 변경 신청해 드릴게요. 새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집 주소를 말했어요. 몇십 년째 사는 집 주소를요. 상담원이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 주소로 고지서 발송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 더미를 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카드 회사였어요. 고객센터입니다. 주소 확인 좀 하려고요.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어요. 본인 확인하고 주소 듣고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원래 주소로 신청하고 카드 회사도 은정인의 집 주소로 바뀌어 있었어요. 세 번째 전화는 보험회사였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는데 역시 주소가 바뀌어 있었어요. 네 번째 전화는 전기회사였어요. 다섯 번째는 가스회사였어요.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점심때가 됐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데 목이 칼칼했어요. 계속 말을 해서 그런가 봐요. 물을 더 마셨어요. 오후에도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 세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우체국.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메모지에 적어서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저는 전화를 걸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주소 확인 좀 하려고요.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바뀌었네요.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같은 말을 10번, 20번 했어요. 입이 마르고 목이 쉬었어요. 저녁 6시쯤 됐을 때 저는 마지막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소파에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통화 기록을 봤어요. 오늘 하루 15통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전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곳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정이었어요. 저는 한참 보다가 받았어요. 아빠, 저녁 드셨어요? 아직?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탁자 위에 쌓인 서류들을 봤어요. 메모지에는 체크 표시가 빼곡했어요. 주소 고치느라 하루 종일 전화했어.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은정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주저하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미 다 했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다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한 거였어요. 제가 모르는 곳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전화기 너머로 은정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그래도. 은정아, 나 피곤해. 먼저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은정이가 미안해하는 건 알아요. 착한 딸이에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저는 하루를 다 써버렸어요. 주소를 고치느라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동네가 조용했어요.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아내랑 같이 이사와서 은정이를 낳고 키우고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도 계속 여기 살았어요. 제 집이었어요. 제 동네였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제 주소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정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저는 제 손을 봤어요. 주름이 깊었어요. 손등에 검버섯이 여러 개 있었어요. 손톱이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늙은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했어요. 제 주소를 고치려고요. 제가 사는 곳으로 돌려놓으려고요.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내일 또 어디선가 전화가 올 것 같았어요. 고객님 주소가 바뀌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다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다시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텔레비전을 껐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통이 하나 있었어요. 계란이 몇 개 있었어요. 저는 계란을 하나 꺼내서 삶았어요. 계란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뭐가 바뀌어 있을까요? 또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피곤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주소를 고쳤어요. 제가 아는 곳은 다 고쳤어요. 통신사, 은행, 보험, 병원, 카드회사. 하나하나 전화해서 원래 주소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날이었어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뒀어요. 보험증도 챙기고 약 봉지도 챙기고요.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익숙한 길이었어요. 몇 년째 같은 병원을 다녔거든요.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말하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호명되면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뒤에 온 사람들도 다 불렀는데 저만 안 불렀어요. 저는 다시 창구로 갔어요. 저 아직 안 불렀는데요. 성함이요? 오정남이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고는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두 사람이 화면을 보면서 뭔가 이야기했어요. 고객님, 예약이 취소되어 있어요. 예, 제가 취소한 적 없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취소한 적도 없고 취소하겠다고 전화한 적도 없어요. 언제 취소됐는데요? 한 달 전에 취소 요청이 들어왔네요. 전화로요. 누가 전화했어요? 보호자분이 전화하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서 오시기 어렵다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은정이가 전화한 거였어요. 주소가 바뀌어 있을 때 병원에서 은정이한테 연락이 갔었나 봐요. 저 멀쩡한데요. 오늘 진료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면서 다른 직원과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예약이 다 찼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떠세요? 다음 주요? 네, 그게 가장 빠른 날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검진 받으려고 준비했는데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한다니요. 알겠어요. 예약할게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약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화가 났어요. 은정이가 제 동의도 없이 취소했다는 게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아. 네, 아빠. 너 병원에 전화했어? 네. 무슨 병원이요? 내과. 내 정기 검진 취소했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했어요. 은정이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제가 한 달 전에 취소했어요.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때 아빠 주소가 저희 집으로 돼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 왔는데 아빠가 거기 안 계시니까 취소한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갈 수 있었어. 여기 살고 있잖아. 왜 내 마음대로 취소해? 아빠, 그때는 제가 아빠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주소가 여기로 돼 있으니까 여기 계신 줄 알았고, 그래서 일단 취소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두세 번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으셔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았을 수도 있었어요. 요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으니까요. 스팸 전화가 많아서요. 알았어. 다음부터는 나한테 꼭 확인해. 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먼저 확인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병원 예약이 취소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치과 예약이 취소돼 있었거든요. 그때도 은정이가 전화했던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우체국이었어요. 오정남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희는 우체국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온 등기 우편이 있는데 수령하지 않으셔서 반송될 예정이에요. 제가 안 받은 게 아니라 통지서가 안 왔어요. 주소로 배달 나갔는데 부재 중이셨어요. 부재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어뒀는데요. 저는 전화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우편함을 열어서 안을 확인했어요. 광고 전단지 몇 장만 있었어요. 부재 통지서 같은 건 없었어요. 우편함에 없는데요. 그럼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 집 주소를 천천히 말했어요. 직원이 뭔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자 치는 소리,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아, 선생님. 등기 우편은 다른 주소로 발송됐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소가 아니에요. 어디로요? 직원이 읽어준 주소는 은정이네 집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은정이네 집으로 갔다는 거였어요. 그거 제 주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발송인이 그 주소로 보냈어요. 수정하시려면 발송인한테 연락하셔야 해요. 발송인이 어디예요? 법원입니다. 법원이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법원에서 왜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 내용은 수령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등기 우편이 발송된 주소로 가셔야 해요. 거기서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주소 변경 신청을 발송인한테 하셔야 하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서 있었어요. 법원에서 저한테 무슨 편지를 보낸 걸까요? 혹시 허위 전입 때문에 벌금이 나온 걸까요? 그때 과태료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나온 건가요? 저는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아, 너네 집에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 있어? 법원이요? 아빠한테요? 응. 우체국에서 전화 왔어. 너네 집 주소로 갔대.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은정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발걸음 소리. 아빠, 여기 등기 우편 하나 있어요. 법원에서 온 거 맞아요. 뭐라고 써 있어? 열어봐. 건강검진 예약 확인서래요. 병원에서 보낸 거. 건강검진 예약이요? 저는 예약한 적이 없는데요. 뭔 소리야? 나 예약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559 보건소에서 보낸 거래요. 예약 확인하라고. 은정이가 읽어준 주소는 은정이네 집 근처 보건소였어요. 나 거기 신청 안 했는데. 아빠, 혹시 주소가 여기로 돼 있을 때 자동으로 등록된 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 제가 확인해 볼게요. 보건소에 전화해서 취소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건강검진 예약이라니요. 제가 하지도 않은 예약이 또 생겼다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주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병원 예약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취소되고 등기 우편은 다른 데로 가고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예약이 또 생겼어요. 저는 제 집에 살고 있어요. 제 주소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제가 아는 곳은 다 고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곳에 제 주소가 아직도 바뀌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바뀐 기록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저는 그저 두려웠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현관으로 나갔어요. 고지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가스 요금이었어요. 저는 그걸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설탕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리고 고지서를 봤어요. 이번 달 요금이 25,000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요즘 모르는 번호를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왠지 받았어요. 여보세요? 오정남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선생님 복지 혜택 관련해서 안내 전화드렸는데요. 복지 혜택이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작년에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대상자로 선정되셨는데 주소 확인이 필요해서요. 주소요? 네. 저희가 등록된 주소로 방문했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주소 문제였어요. 제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 집 주소를 말했어요. 담당자가 뭔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선생님. 저희 기록에는 다른 주소로 돼 있어요. 그거 옛날 거예요. 주소 바꿨어요. 그럼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주소가 다르면 관할이 달라서요. 신청은 어떻게 해요? 동주민센터에 직접 오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또 신청을 해야 한다고요. 작년에 이미 했는데 주소가 바뀌었다고 다시 하래요. 점심때가 됐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가 있었어요. 계란이 몇 개 있었어요. 밥을 하려고 했는데 쌀이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슈퍼에 가려고 준비했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여보세요? 오정남 고객님이신가요? 네. 저희는 통신사입니다. 고객님 요금 미납 안내 전화드렸는데요. 요금 미납이요? 저는 매달 자동 이체로 내는데요. 제가 자동 이체하는데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수령하지 않으셔서요. 고지서요? 저 못 받았는데요. 등록된 주소로 발송했는데요. 혹시 주소가 바뀌셨나요? 저는 또다시 같은 설명을 했어요. 주소가 바뀌었다고,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다시 등록해달라고. 네, 변경해 드릴게요. 그리고 미납 요금은 오늘까지 입금하셔야 서비스 중단이 안 돼요. 얼마예요? 32,000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통장을 꺼냈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해야 했어요. 슈퍼에 가는 건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은행으로 갔어요.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어요. 은행 창구에서 입금을 했어요. 통신비 입금이요? 네. 직원이 처리해 줬어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어요. 쌀을 샀어요. 우유도 샀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옆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어머, 오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건강하신가 봐요. 뭐, 그럭저럭요. 아줌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자주 뵈니까 좋아요. 한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우편함도 비어있고 해서 이사 가신 줄 알았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편함이 비어있어서 이사 간 줄 알았다고요. 저 여기 살아요. 계속요. 그럼 됐어요. 앞으로도 자주 뵈어요. 아줌마가 슈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쌀 포대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쌀 포대를 부엌에 놓았어요. 무거웠어요.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동네가 조용했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 전화를 받았어요. 주소 문제로요. 그리고 또 고쳐야 할 게 생겼어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혜택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통신사 주소도 또 바꿔야 하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는 우편함을 다시 확인하러 나갔어요. 오늘 온 게 가스요금 고지서 하나였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저는 우편함을 닫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오후가 됐어요.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말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통화 기록을 봤어요. 오늘만 3통이었어요. 어제는 2통이었어요. 그제는 1통이었어요. 매일 전화가 왔어요. 주소 때문에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제 집이었어요. 제가 몇십 년을 산 집이었어요. 저는 여기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었어요. 매일이요. 그런데 서류에는 제가 여기 없었어요. 어떤 곳에는 은정이네 집에 사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어떤 곳에는 아직도 옛날 주소로 돼 있었어요. 어떤 곳에는 제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제 정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우편함에는 가끔 편지가 왔어요. 고지서가 왔어요. 광고 전단지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왔어요. 그건 다른 데로 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매일이요.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치고 신청하고요. 그게 제 일상이 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있었어요. 내일도 전화가 올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